방법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. 어쨌든 치아를 이동시켜 가지고 외모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, 그거는 이제 일반 교정이나 무턱 교정이나 다 똑같죠. 근데 이제 무턱 교정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, 예를 들면 뭐 덧니나 아니면은 돌출 이런 케이스보다는 무턱 교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천천히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 좀 눈에 띄는 변화를 얻을 수 있고,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드라마틱한 개선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교정을 하더라도, 예를 들면 이가 삐뚤삐뚤한 거는 가지런해지는 게 누가 봐도 확실히 보이게 가지런해지고, 입이 나온 것도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알아볼 정도로 확 들어가거든요. 이제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개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, 무턱은 이게 나오는 정도가 처음에 이 사람을 보더라도 이만큼 나오겠다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, 그리고 충분히 나오고 아주 만족할 만큼 변화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아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케이스마다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턱을 살아나기 위한 목적으로만 교정을 한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, 잘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좀 어려운 치료다,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쓸 부분일 것 같습니다. 무턱이랑 턱관절 질환은, 무턱인 환자분들이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 있고, 그러면은 왜 무턱인 경우에 턱관절 질환이 더 많을 수 있냐, 그거는 좀 굉장히 깊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어쨌든 기하학적으로 근육의 위치와 그리고 이제 턱관절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턱이 조금 더 작은 사람들이 턱관절 질환이 많게 보고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, 또 하나는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약간 무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자면, 그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,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턱관절이 조금 녹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여기가 짧아지면서 아래턱이 약간 후하방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앞니도 조금 뜰 수가 있고, 이제 이게 턱관절 질환이 심한 분들은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데, 그러면은 이제 오셔서 나 조금 턱이 무턱이 된 것 같아,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무턱인 경우가 턱관절 질환의 확률이 좀 더 높다.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리고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모두는 아니지만 무턱이 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. 돌출이 있다고 무턱이 되는 건 아니고, 무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돌출이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코하고 입술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면은 정상인 사람도 만약에 턱이 저 뒤로 가 있다 하면은 턱보다 입술이 상대적으로 나와 보이면서 조금 돌출처럼 보이거든요. 무턱인 경우에 돌출처럼 보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. 반대로 똑같은 코와 입술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턱이 약간 주걱도처럼 나와 있다, 그럼 상대적으로 입이 좀 들어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턱과 입술의 상대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지, 돌출이 있다고 무턱이 있는 건 아니고, 무턱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돌출입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,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쨌든 위에 치아를 움직임으로써 아래 턱이 회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무턱을 개선하는데, 그런 방법은 발치를 하나 안 하나 동일하게 그런 원리를 통해서 개선할 수는 있어요. 다만 발치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무턱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발치를 하게 되면 입도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입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턱이 더 살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턱 개선을 통해서 턱도 살아나는데 입도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을 수 있고, 근데 이제 무턱 교정하는 게 모두가 발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발치하지 않아도 무턱 개선이 될 수 있는데, 그거는 발치한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발치를 하냐 마냐에 대한 기준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입의 위치거든요. 굉장히 턱이 무턱이어가지고 입술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코와 입술과의 관계를 봤을 때 입이 돌출이 아니다,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면 턱은 많이 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더라도 입이 여기 너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너무 옥니처럼 보이고 예쁘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, 무턱 교정에 무조건 발치하는 게 아니고 코와 입술과 턱의 관계를 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게 된다.
근데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결과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고, 하지만 발치 안 하고 하더라도 무턱은 얼마든지 어느 정도 개선을 얻을 수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재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고 있느냐예요. 그러니까 이제 재교정을 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무턱 교정은 개선을 얻을 수 있는데, 만약에 교정을 한번 해서 잇몸이 좀 약해져 있다든지 치아 뿌리가 좀 짧아져 있다 하면은 이 교정을 다시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될 수 있죠. 왜냐하면은 무턱 교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걸려요.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개월 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교정을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또 교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받쳐줄 수 있다,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, 건강만 하다면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죠. 만약에 처음 교정할 때 발치를 안 했다 그러면은 발치하고 교정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하면 확실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거고, 처음에 교정할 때 이미 발치를 했다 그러면은 개선되는 양은 발치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선을 얻을 수 있는 거고,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다시 교정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니 이런 기회비용 대비 이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,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은 결국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